안녕하세요. 14주차 첫 번째 수업 영상입니다. 오늘은 집안 구조물 설계에서 옹벽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로 나눠준 바 있는 이 콘크리트 중력식 옹벽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콘크리트 중력식 옹벽은 이 폭이 3m고 그리고 높이가 9m인 그러한 중력식 옹벽입니다. 이때 이 옹벽에 주동과 수동탑이 발생하며 벽마스 찰각이 30도일 때 이때의 안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벽의 중량을 구하면 폭이 3m고 높이가 9m니까 9 곱하기 3 그리고 옹벽의 콘크리트 단위 중량이 2.3톤 per 입방미터이기 때문에 2.3을 곱해서 62.1톤 per 메다가 나왔습니다. 자, 옹벽의 중량을 구할 때는 면적만 구하면 되는데요. 이 면적에다가 이 옹벽은 길이가 긴 평면 변형률 구조이기 때문에 1m 간격으로 끊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곱하기 1이 있어서 여기에 최저 곱하기 단위 중량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옹벽의 중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단위는 이렇게 메터당으로 per 메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체험토 쪽에 주동탑을 보겠습니다. 랭킨의 투합으로 계산하라고 있기 때문에 이 투합을 계산하면은 2분의 1의 감마 H제곱의 KA가 되고요. 이 KA 값은 탄젠트 제곱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넣고 풀어주면은 24.3톤 per 메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면에서의 수동투합을 보면은 이 수동투합이 2분의 1의 감마 H제곱의 KP인데 KA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KP는 역수인 3이 됩니다. 그대로 계산해주면 10.8톤 per 메다가 됩니다. 첫 번째로 활동에 대한 안정을 보겠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안정은 이 전체의 옹벽이 수평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 안전율을 2.0으로 보았을 때 먼저 수평력을 전부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주동토합 PA의 수평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동토합 PP의 또 수평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평성분은 24.3 아까 구했던 24.3에다가 코사인 30도 값이 되고요. 수평성분의 값은 아까 10.8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24.3에서 10.8을 빼서 코사인을 곱해주면 11.69 톤 펌에다가 수평성분의 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성분을 보겠습니다. 수직성분은 수동투합에 대한 수직성분이 있고요. 여기 1번이고 그 다음에 또 옹벽의 하중에 대한 수직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동투합의 수직성분이 또 있죠. 요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먼저 여기에 있는 옹벽의 중량 62.1 요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3 곱하기 사인 30도 요게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8 곱하기 사인 30도 요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수평력이 작용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수직력의 합이 작용하는 요 면에서의 마찰계수 F에서 결정이 되니까 수직력의 합 PV 곱하기 마찰계수 F가 분자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딩을 일으키려고 하는 힘 pH가 분모로 가서 이게 바로 안전율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2.73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2.0보다 크므로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안정입니다. 자, 전도는 이 전체의 옹벽이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옹벽의 저점, 이 A점에서의 모멘트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 모멘트를 구해보면 아까 이게 수평 성분이 전도 모멘트에 관련이 되죠. 이 수평 성분 곱하기 모멘트의 길이. 그래서 이게 3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4.3 곱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3이죠. 계산하면은 63.13톤 메다가 됩니다. 이거는 슬래시가 아니고 톤 메다입니다. 모멘트니까 톤 메다죠. 그에 따른 저항 모멘트는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모멘트입니다. 이거를 플러스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모멘트를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해보면은 저항 모멘트, 플러스 모멘트는 먼저 이 힘의 수직 성분 24.3 곱하기 사인 30도 그리고 모멘트의 A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여기 되니까 여기 3m가 되겠죠. 3m. 두 번째, 옹벽의 자중이 중심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옹벽의 자중은 아까 62.1톤 per m 나왔죠. 여기 옹벽의 자중입니다. 자중에다가 여기까지 거리가 3을 이뤄나는 1.5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값, 이 수평 성분 있죠. 이 수동투합의 수직 성분은 모멘트의 팔 길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멘트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평 성분만 모멘트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10.8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 중심까지의 거리는 총 2를 3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35.84 톤메다가 나온 것입니다. 안전율을 계산하면은 63.13분의 135.84를 하니까 2.15가 돼서 2.0보다 크므로 안정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이 옹벽의 수직력의 합이 작용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 수동투합 부분 PP의 수직 성분이 있죠. 그 다음에 자중에 또 수직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합 PA의 또 수직 성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직 성분들의 합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힘의 합력이 작용하는 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 합력이 작용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할 때 이 모멘트의 중심점 A에서부터의 요 거리를 x라고 한다면 이 x의 길이가 전체 폭비가 요걸 현재 b라고 하면은 이 b를 세 개로 나눴을 때 그럼 각각 3분의 1b가 되겠죠. 3분의 b. 전부 3분의 b가 될 겁니다. 전부 3분의 b가 되는데 이 첫 번째의 3분의 b보다 더 x가 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안에 이 x의 길이가 들어가야지만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총 수직력의 합의 작용점의 위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 수직력의 합의 작용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구했던 모멘트, 저항 모멘트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전도 모멘트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저항 모멘트는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합은 결국은 전체 이 옹벽의 모멘트가 됩니다. 그걸 구하니까 72.71 톤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직력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수직력의 합은 먼저 옹벽의 무게 W가 수직력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주동투합 부분 24.3 곱하기 사인 30도, 그리고 수동투합 부분 10.8 곱하기 사인 30도. 자, 이걸 전부 다 하면은 79.65 톤이 됩니다. 매드 단위니까 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멘트를 결국은 이 모멘트는 전체의 모멘트 MA는 수직력의 합 V 곱하기 X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직력의 합 곱하기 요 길이가 이쪽에 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되니까 요거 이꼬로 여기 되는 것이고, 다시 X에서 풀면은 이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풀면은 0.91m가 나오면서 아까 3분의 B보다는 작게 되니까 불안정이 나왔습니다. 불안정이 일단은 나왔고, 그 다음 집안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을 검토를 하면은 이 지지력이죠. 지지력에 대한 안정을 검토를 하면은 먼저 E를 구해야 됩니다. E는 전체의 중심으로부터 수직력의 작용점까지 거리로서 요게 바로 E가 되겠죠. 요게 바로 E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는 2분의 B 빼기 X가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B 빼기 X가 방금 0.91을 빼주면은 0.59m가 됩니다. 요게 0.59가 되고요. 요게 바로 중심으로부터의 수직력의 편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밑에서
옹벽의 하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접지 응력을 계산하면은 B분의 V 1 플러스 B분의 6E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57.88이 나오고요. 요건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했던 집안의 허용 지지력 35톤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불안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3 곱하기 9라는 이러한 중력식 옹벽으로는 이 전체의 안정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이 단면을 저판을 이렇게 더 키우든지 하는 방법으로 폭비를 이렇게 더 키우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옹벽의 형상이 바뀌어야지만 이 모든 안정에서 활동과 그리고 전도와 지지력에 대한 안정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형태의 총 길이가 높이가 6m가 되는 역티형 옹벽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설계 조건은 사용 재료는 시그마 CK가 210kg per square cm고요. 철근은 3000kg per square cm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C는 전부 0이고요. 배면토사나 기초지반의 파이는 30도. 그 다음에 감마 T 단위 중량은 1.8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과제 하중은 1.0톤 per 제곱미터로 하고요. 또 마찰 계수는 파이의 3분의 2 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높이가 이게 6m가 되고요. 그리고 과제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랭킨의 토합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때 과제 하중에 의한 토합을 P1이라 하고 그리고 비체험 흙에 의한 토합을 P2라고 한다면 이 토합의 요 밑에 응력은 Q 값에다가 A 값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토합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단위 중량 1.8에다가 높이 H를 에다가 토합계수 KA를 곱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상자중에 의한 이 P1은 방금 구한 0.333에다가 높이 6을 곱하면 전체 이 면적이 되고요. P2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방금 여기서 구한 요 값이 3.6입니다.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은 이 토합 삼각형의 면적이 되고 그것이 바로 토합 P2가 됩니다. 다음은 옹벽의 자중 및 푸팅 선단에서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기 이 6m의 역티형 옹벽을 옹벽의 자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면적을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 면적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누었고요. 각각 이 나눈 삼각형과 사각형 또 삼각형 이 나눈 것을 이렇게 표로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가 350이니까 0.35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5.45m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2.5톤 per 입방미터를 썼고요. 그랬을 때 곱하면 무게는 4.769톤이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의 작용점까지의 거리, 요 A점에서부터 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요게 800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350이니까 요 800 더하기 350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 아니고 0.975m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 2번을 보시면은 2번과 9번이 똑같은 삼각형인데 지금 이쪽 편에 있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콘크리트로 된 삼각형이고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흙으로 된 삼각형입니다. 이거는 면적이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2번 삼각형은 단위 중량이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번이군요. 예, 10번입니다. 10번 똑같은 요게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이 두 개가 면적은 똑같고 대신에 단위 중량은 이렇게 흙의 단위 중량이 10번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게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의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2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1.21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 표에 있는 값들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직접 계산해서 바른 값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더한 값이 무게가 37.938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중과 작용점까지 거리를 곱하면 여기 모멘트가 나오는데 각 모멘트 값을 전부 더한 값이 85.056톤 메다가 나왔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때 모멘트를 전체 수직력의 합으로 나눠주면은 작용점까지의 요 A점에서부터 수직력의 합력의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예,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Y 바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의 합은 시그마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값이 이 Y 바가 2.242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토합 계산을 하겠습니다. 토합은 랭킨의 토합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랭킨의 토합을 적용을 해서 주동 토합의 경우는 위에 상제 하중 있고요. 상제 하중에다가 KA를 곱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마 H에다가 또 K를 곱하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때는 점착력 C가 작용할 때는 점착력 C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주동에서는 빼줘야 되는데 현재 점착력 C가 제로이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구해보면 아까 여기에 처음 구할 때 이 부분이 0.333이었죠. 그죠? 이 부분이 3.6이었죠. 그죠? 이 값이 여기서 이렇게 이 값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3.6을 더한 값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0.333 더하기 3.6을 더하니까 3.933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공식에 넣어주니까 12.8톤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통합 계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안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식은 이렇게 적는 것이 정확한 식이고 정확한 값은 요 값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식이 조금 틀렸습니다. 자, 안정 검토를 보면은 전도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똑같이 아까와 같이 전도하려고 하는 모멘트를 구해보면은 이 수평 아까 수평력에 합이 작용하는 값 결국 이렇게 P1의 토합이 작용하는 점 여기까지 2분의 H 그리고 P2가 작용하는 점 여기까지 3분의 H 요거의 합력이 어딘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합력이 작용하는 따라서 이 두 개의 합력이 작용하는 요까지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을 더해주면은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의 모멘트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저항하는 모멘트 MR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표에서 구했죠. 그죠? 전체의 하중의 합력이 작용하는 요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85.056인데 실제로는 좀 다른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안전율 FS는 저항 모멘트를 전동 모멘트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니까 3.08이 나와서 전도에 대해서는 OK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 아까 활동하려고 하는 수평력의 합은 여기서 우리가 토합의 크기로서 12.8톤을 구했었죠.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항하는 마찰력은 수직력의 합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수직력의 합은 아까 구한 37.938이 있었죠. 이 값을 사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의 3분의 2 값을 아까 쓰라고 했으니까 마찰 개수를 탄젠트 3분의 2 파이를 쓰면 이것이 바로 마찰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값은 13.808이 되고요. 이거를 나눠주면은 안전율이 1.08이 나와서 2.0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 NG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쉐어키로 보강을 해야지만 활동에 대한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키로 보강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집안에 대한 반력을 계산해서 지지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b를 x로 빼주면 되죠. 그죠? x 값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구해보니까 지금 0.436이 나왔고요. 요거는 6분의 b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는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안 반력 Q 또는 시그마 아까는 시그마 맥시멈이었죠. 맥시멈은 A분의 V의 1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6E로서 하부의 면적 또는 이걸 뭐 어차피 폭비로서 계산해도 되죠. 폭비로서도 됩니다. 요거는 E는 그리고 수직력의 합 아까 37.938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6E 방금 구한 이 값을 넣어주면은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은 최대값 이걸 마이너스로 쓰면은 최소값 따라서 이 최대값은 집안의 허용 지지력보다는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안의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거는 기초 집안의 허용 지지력은 테르자키의 지지력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때 안전율은 3.0을 쓰고요. 연속 기초일 때의 알파 값은 1.0, 베타 값은 0.5가 됩니다. C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 항은 전체적으로 0이 됩니다. 파이 30도일 때 지지력 계수 n식 n 감마 nq를 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다가 각각 넣어서 계산하면은 36.3톤 per 제곱미터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집안의 최대 반력보다는 크기 때문에 OK가 됩니다. 자, 다음은 세역키 설치에 따른 활동에 대한 안전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안전율이 2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세역키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역키를 설치하고 했을 때 이 세역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수동의 부분, 이 수동의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세역키에 의해서 이 전체가 이렇게 활동력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받을 때 이 세역키에 의해서 저항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저항하는 부분에 대한 각을 마찰각으로 표시를 하면은 아까 파이 값의 3분의 1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의 파이 b는 20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높이가 600이고요. 600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은 20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탄젠트 20도는 20은 x분의 600이 되고요. 이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계산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를 구해보면은 이 x 값이 1.6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판의 실제 그 전파까지의 전체 폭은 1000
1700이 되는데 1700이 되니까 이 1700에서 1648을 빼게 되면은 남는 부분은 요 남는 부분은 52가 됩니다. 52. 그래서 요 부분을 나눠서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이 저판에서 전체 생기는 하부에서의 지반 반력을 계산하니까 최대 맥시멈이 16.25였고요. 최소가 3.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요 끝부분에서의 최대 반력은 16.25 톤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최소 부분에서의 지반 반력은 3.21 톤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요 부분, 요 수동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이 부분에 지반 반력을 계산하면은 16.076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키가 시작되는 부분, 이 지점에서의 지반 반력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10.566 톤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건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으로 해서 이 전체의 길이가 3.9m니까 3.9로서 3.9고 그 다음에 이게 3,900이고 1,700이니까 이 비례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구하는 목적은 결국은 여기 수동 저항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수직 반력의 수평 성분이 결국은 여기에서의 저항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의 저항력과 요 위치에서의 저항력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이 식대로 지금 이 위치에서의 수직이 10.566이죠. 요거를 Q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Q3.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의 16.076을 Q4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평균값에다가 수동투합 계수를 곱하고 또 이 투합을 받는 면의 길이 요 면의 길이 600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받아주는 수동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수동 투합의 저항력을 계산하면은 2분의 10.566 더하기 16.076 곱하기 탄젠트 제곱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바로 K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터로 고치면은 600을 메타로 고치면은 0.60이 됩니다. 이걸 전부 계산하면은 23.98이 나오게 됩니다. 딱 그 다음에 수동 저항 부분 말고 또 하부 또 이 면에서 또 저항을 하죠. 이 면에서 저항하는 또 저항값을 계산을 하면은 자, 먼저 지금 밑에서 이제 아랫부분에서 받는 마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동에서 이렇게 받으니까 마찰을 발휘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 아주 조그마한 부분 이 부분과 또 이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은 요거는 요게 Q1이고
Q1이고 Q4죠. 그래서 지금 16.25 더하기 16.076 두 개의 평균, 그렇죠. 곱하기 요 부분의 길이 0.052 곱하기 마찰계수 뮤의 값이 여기에서 이 면에서 요 면에서 받아주는 마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와 요거 두 개 더한 거, 요 전체 길이가, 요 남은 요 길이가 2200이죠. 그래서 2.2m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10.566에서부터 3.21까지의 평균 곱하기 밑에 요의 길이 곱하기 마찰계수 탄젠트 3분의 2의 파이 값을 적용하게 되면은 요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29.799톤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전부 이 면을 통해서 생기는, 바닥면을 통해 생기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력 전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구했던 수평력의 합, 여기 있네요. 12.80 이걸로 나눠주면은 2.33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안전율 2.0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OK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쉐어키 설치에 따른 활동에 대한 안전검토까지 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